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리육종하는 토종 오이 씨앗에 대한 발화율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3일째입니다. 3일째인데, 더 이상 진행은 하지 않고, 모든 발화가 이제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진행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화는 잘 돼 있는 상태죠. 이건 2024년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발화가 안 되는 게 조금 몇 개가 있어요. 이것은 그 씨앗의 문제가 아니고 얘가 채취한 지가 일주일 정도 지난 거거든요. 씨앗 자체가. 그러니까 아직도 휴면 상태에 있는 씨앗들입니다. 이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휴면이 그 타파가 되게 되면 정상적인 발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몇 개가 보이는데 발화가 아직 안 되는 게 보이는데 이것은 문제되는 씨앗은 아닙니다. 지금 채취한 지 얼마 안 돼서 얘도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씨앗은 모든 게 다 그래요. 일정 기간 동안 휴면 기간, 잠자는 기간을 거친 이후에 그 발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알들은 아직까지는 휴면 상태로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전년도 그 씨앗입니다. 전년도 씨앗인데, 자, 이것은 거의 100% 다 돼 있어요. 지금 씨앗이 발화가 안 된 게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볼 거예요. 찾아서 혹시라도 한 알이라도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영상에 텍스트 문자로 해서 발화율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다 돼 있어요. 100%. 정확하게 지금 확인은 제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100% 정도 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올해 것은 메달이 보여요. 발화가 안 된 게. 이건 휴면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알들은 휴면을 먼저 빨리 하는 경우도 있고, 늦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겨울을 지나면서 휴면 기간이 끝나면 이제 그 2023년도 것 같이 그렇게 발화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화율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이렇습니다. 발화율은 10개 단위로 해서 10개, 모듬을 만듭니다. 그러면 100개가 되죠. 100개를 해서 싹이 몇 알이 텄는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그 발화율을 계산할 때는 얘가 기형이든 아니면 정상적인 씨앗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일단 씨앗이 발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열 모듬이 각각을 그 테스트 해 봤을 때 몇 알이 발화를 했느냐가 이제 기준이 됩니다. 그럼 100알이면 하나가 1%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계산해서 몇 프로 발화율은, 이 종자는 발화율이 몇 프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씨앗을 사게 되면 거기에 발화율 몇 프로인 게 바로 이런 테스트를 거쳐서 나온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집에서 가지고 있는 씨앗들이 있잖아요. 좀 오래 묵은 씨앗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뭐 장면종자인지 아니면 단면종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몇 알을 좀 희생해서 예를 들어서 좀 알수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한 10알 정도를 이런 씨앗렛을 놓고 여기에 그 냅킨 같은 있죠. 냅킨 같은 거를 밑에 깔고 그 위에다가 씨앗을 놓고 거기에다가 포스트를 해서 물을 몇 방울 해서 이제 수분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뚜껑을 닫아 놓게 되면 얘가 한 2, 3일 정도 되면 그 씨앗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정성을 확인한 이후에 심으시면 아마 영농하는데 실패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발화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기형적인 씨앗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형적인 씨앗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얘네들이 합성되어 있는 단백질이라든지 지방, 씨앗에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되거나 아니면 소실되거나 또 종자 자체가 그 호흡을 하죠.
기간이 길어지면 호흡하게 되면 자기의 영양분을 가지고 있던 저장했던 영양분을 뺏어 버립니다. 씨앗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경우에 얘는 그 기형이 된다든지 아니면 씨앗을 심었을 때 불량하게 이렇게 자라는 그런 씨앗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씨앗이 발화된다 하더라도 발화율에서 우리가 설정하는 발화 전체적인 발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발화되는 씨앗에 대한 것을 진짜 우량한 씨앗이냐 아니면 조금 기형적인 씨앗을 가지고 있느냐를 판정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씨앗렛에서 놓고 이렇게 발화를 시켜보면요, 얘가 그 나타나는 형상이 약간 정상적인 것하고는 틀리게 조금 늦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가늘게 나온다든지 이런 게 보입니다. 그런 것이 보인다 그러면 얘네들은 발화율에서는 문제는 없지만 얘가 그 종자 자체는 우량하다 아니면 좀 불량한 기형적인 종자가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판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발화율하고는 관계없고, 우량 종자를 선별할 때 여러분들이 미리 이 샤알렛에서 종자를 발화시켜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자를 보관할 때는 잘 하셔야 돼요. 종자마다의 특성이 있고, 종자 자체는 자기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씨눈하고 씨젖, 씨눈은 나름대로 그냥 있는 것이지만 씨젖은 영양분이에요. 이 영양분은 수년간 거쳐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씨앗 자체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씨앗도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 이 영양분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생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한 해, 두 해 이렇게 그 경과되면서 얘 스스로가 씨앗이 자기가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먹고 자라기 때문에 영양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씨앗이 발화할 수 있는 환경을 준다 하더라도 불량하게 나오는 거죠. 뿌리가 가늘어진다든지 아니면 비틀어지는 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떡잎이 오그라들어서 나온다든지 여러 형태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서 종자를 만일에 본인이 종자를 생산했을 때 했다 하더라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실제 테스트를 해서 이게 우량한지 아니면 실제 파종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시면 돼요. 자세한 그 발화율은 제가 요거 하나하나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그 텍스트로 동영상에 텍스트로 올려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볼 때 2023년도 것은 거의 100% 다 된 것 같아요, 발화가.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발화가 되면서, 자,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위에는 이게 떡잎이 될 거예요. 얘가 개갑을 하면서 껍질을 벗으면서 개갑이 될 거고, 이래 보시면 얘는 이제 땅 속에 묻혀 있는 거죠. 여기에 그 땅 속에 묻혀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세근이 나오는 게 보이죠. 여기 조그만 세근이 이렇게 보인 거예요. 이렇게 얘네들은 이제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세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뿌리를 이렇게 그 구조를 보게 되면 주근이 있고요, 측근이 있고 세근이 있습니다. 주근이라 그러는 것은 요 길게 내려오는 쭉 뻗는 그 뿌리를 얘기하는데, 이 뿌리 자체는 이 식물이 지탱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깊게 이래 들어가서 얘가 쓰러지지 않고 이게 깊게 들어가서 유지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측근이라 그러면 옆에 이렇게 그 옆쪽으로 나가는 그런 뿌리를 얘기하는데, 이제 영양분을 직접 흡수하는 것은 아니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세근, 즉 측근에 달려있는 또 뿌리, 가느다란 뿌리털, 세근이 이 측근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측근도 계속 나가면서 이제 찾아 나가는 거예요. 영양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찾아 나가는 게 바로 측근입니다. 그 찾아 나가서 영양분이 있는 데서는 또 세근을 이렇게 거기서
측근에서 세근이 발생하게 되죠. 그 세근은 이제 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뿌리 자체는 이제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 세 가지의 역할이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측근도 이 도복이라든지 넘어지는 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옆으로 이렇게 지탱하는 역할도 같이 합니다. 하는데 주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직근으로 내려가서 이 생명 우리가 그 생명체 식물의 생명체가 쓰러지지 않고 정상적인 광합성을 하면서 자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뿌리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뿌리 자체가 이제 여러 종류들이 이제 그 뿌리에 보면은 뿌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능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측근은 그러니까 직근으로 쭉 내려가는 직근은 이 식물 자체를 이제 주로 지탱하는 그런 주된 역할을 하고, 물론 모든 게 주근에 다 포함이 돼 있죠.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크게 역할을 분담한다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고, 우리가 측근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쓰러지는 거를 지탱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런 걸 방지하는 지탱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 영양분을,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찾아 나가면서 그 영양분이 있는 데는 세근, 뿌리털, 직접 흡수할 수 있는 뿌리를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측근이고, 세근, 뿌리털 같은 경우에는 영양분을 직접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뿌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식물에 대한 좀 많지 않은 지식이지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자관리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조금만 노력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 원예라든지 뭐 종자 이런 그 국가기술 자격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취득을 하고 그 이후에 이런 걸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어떤 유튜버하고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씨앗이든 아니면 식물을 재배한다고 하던 이런 것들은 실제 재배를 하면서 연구를 해서 그 연구의 결과물을 가지고 실증된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해서 이론으로 이렇게 유튜브에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거고 누군가가 그 결과를 만들어 놓은 것을 리뷰하는 정도에 그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책은 책이고 실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게 그 책하고 맞는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그 리뷰 내용이 맞는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데이터로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니까 세미 스마트팜 TV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